자, 다음 함수의 미분법. 읽어도 봤던 기억이 있죠. 응? x가 6에서 8까지 바뀔 때 y 값이 4부터 6까지 바뀌고 gx는 4부터 10 바뀔 때 1에서 4까지 바뀌어요. 그러면 f는 변화한 양이 y 값이 이만큼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얼마큼 바뀌었어요? 3만큼 바뀌었죠. 그래서 이만큼 3만큼 그럼 y가 g가 더 많이 바뀌었네?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바뀌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x의 변화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x의 변화 값에 대한 y의 변화 값의 비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평균 변화율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냐?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예요. 먹는데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큼 다 먹었으면 됐으니까 이제 배움에 좀 양식을 좀 먹도록 해. 응? 거기에 볼드체로 뭐라고 돼 있죠? 정우 뭐라고 돼 있어요? 평균 변화율. 두 함수 중 어떤 함수의 함수값이 더 빠르게 변하는가? 그럼 어떤 게 더 빠르게 변했어요? fx. 왜? 기울기가 더 급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적인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 그 값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의 변화량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량의 그 b가 사실은 누가 더 빠르게 변하는지 그걸 측정한다는 거지. 자, 날개 정우. x가 1만큼 커질 때 y가 1만큼 커진다는 말은 다시 도배하면 x가 2만큼 커질 때 y가 2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산해보면 제대로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6배를 해보면 x가 6만큼 커질 때 y가 3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x가 똑같이 1만큼 커질 때 fx가 gx보다 더 많이 커졌다. 자, 그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5이기 때문에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 살펴보면 x의 변화량 b-a, y의 변화량 f-fa, 그래서 그 비율 델타 x와 델타 y의 비율을 뭐라 한다? 평균 변화에 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식들을 눈에 여기고 입으로 붙어야 돼요. 자,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예요? 헤이맨. 다음 페이지야. 다음 페이지 중간이야. 거기 뭐라고 써있어? 델타 x분 델타 y는? b-a분의 f-fa 이걸 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b-a가 델타 x잖아. 그지? 델타 y는 f-fa인데 그거는 a부터 a 플러스 델타 x 그 함수값에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맷이 이 형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델타 x분의 델타 y, b-f분의 f-fa, 그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해보세요. 뭐라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 b 마이너스 a분의 f b 마이너스 fa.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자, 저렇게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입으로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함수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만큼의 차이 b-a를 델타 x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꾸는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fa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fb가 있겠죠. 근데 fb는 뭐냐? fa 플러스 델타 x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 a하고 b를 이어줘. 이것의 이 기울기를 평균 변화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요 차이가 델타 y야, 그지? 그래서 델타 y는 f-fa이면서 동시에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델타 x가 b-a고 그것에 따른 델타 y가 fb-fa이고 그럼 이거는 다시 보면 뭐냐면 얘를 델타 x라 할 수 있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건 억지로라도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의미상은 보란 말이야. 그림으로 보면 AB 딱지과 저게 델타 x고 A 플러스 델타 x가 되고 자 저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3번만 읊조려봐. 각자 자기 입으로 아 델타 x는 델타 y b 마이너스 a분의 f 마이너스 fa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이어주는 기울기로 그래서 x 값이 변하냐 델타 x분의 델타 y고 그건 b 마이너스 a분의 f 마이너스 fa이고 그래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뭐가 더 빨리 증가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건데 두 점을 비교해야 돼. 점 A와 점 B. 점 A, A, FA고 B가 B, F이라고 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B 마이너스 A분의 F 마이너스 FA 자 이거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형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걸 지금 강조하는 거야. 응? 내가 아니라 너희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승민 뭐라고요? 여보세요?
나는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 응? 응? 정우야, 네가 지금 누워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피곤해? 진짜 조금 너무하지 않냐? 내가 그 말을 길게 하기 싫어서 그냥 말을 말았는데 좀 뭔가 좀 보여야 되는 건 있어야지. 이건 아니라고 봐. 자,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걸 지금 눈에 잘 눈에 띄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에도 x의 변화량이나 y의 변화량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평균 변화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하거든. 델타 x면 델타 y.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있는 상태인데, 이 그래프 있는 상태를 이 b라는 점, 그거를 점점점 가까이 오게 한다. 그러니까 델타 x가 점점점 줄여온단 말이야. 줄여오다 보면 거의 이게 붙은 것처럼 보이게 돼. 근데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인 델타 x가 점점점 0으로 가면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순간이 된다고. 순간.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뭐냐면 a라는 순간에서의 변화율. 정확히 얘기하면 a라는 순간의 변화 없어. 그러니까 a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율이야.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뭐라? 극한값.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순간 변화율인데 그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수값이기 때문에 그걸 미분 계수라고 불러. 미분 계수.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면 요 선을 뭐라고 그래? 굉장히 짧게 이루어진 저거를 접선이라고 해. 거의 접하듯이 보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출발점 자체가 델타 x분의 델타 y b-a분의 f-fa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fa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여기에 우린 단지 뭐만 추구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리미트 b가 a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그럼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뭐로 바뀌어? 순간 변화율로 바뀌고, 그걸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이 뭐야?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두 점을 이어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을 부르고, 그것이 도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함수라는 게 그 미분의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수다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 직선이 점점 가까워지면 뭐가 된다고? 뭐가 돼? 접선. 이거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출발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잘 보셔야 돼 눈에.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뭐 b-x분의 f-a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fa 나와. 아, 그러면 저거 뭔가 미분과 관련된 걸 물어보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 어? 자켓을 벗어줄래? 더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 두 페이지. 어디로? 몰라. 왜 이렇게 아니에요? 번호. 응? 왜 이렇게 아니에요? 졸렸어. 잤어? 미친.
어떻게 되나? 아니 그러니까 따식비 나왔는데 세워놓으라고. 어제 너 찾아봤던데. 하여튼 영화 이상한 거 커피 닦았네. 개치네. 개치래. 아니면 집 앞 쪽으로 세워놓던데. 집 앞 쪽. 거기가 햇볕 잘 들어. 이거 잘 됐죠?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요? 승민,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요? 아 이거 지금 얘기한 그거 얘기하는 얘기야. B-A. 아니 델타 x분의 델타 y b-a의 f-f 이걸 그냥 얘기하라고. 아 거기에 끄떡이지 말고 평균 변화를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델타 X분의 F. 아니 내가 너 지금 책 읽기 시키는 게 아니잖아. 이걸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외우라고 이거를.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렇습니다. 자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델타 X분의 FA 뭔 소리야? 맞잖아요.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세 개를 쭉 같이 외우라고요. 한꺼번에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하라고. 델타 X분의 델타 Y는 B 마이너스 A분의 FV 마이너스 FA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저거를 저렇게 외우셔서 이 델타 x가 0으로 가거나 b가 a로 가까이 가면 그걸 뭐야? a점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습관적으로 a를 b로 보내자면 b를 a로 보내요. 어느 하나를 고정해놓고 하나만 바뀌는 거. 왜냐면 두 개 다 사실은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계산할 때 두 개 다 바꾸면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해놓고 하나만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것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뭐라고 나옵니까? 함수 fx가 x-2x라고 주어질 때 1부터 4까지 바뀔 때 평균 변화율. 그럼 뭐 어때? 1부터 4까지 바뀌면 4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f4 빼기 f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부터 a 플러스 h까지. 그럼 뭐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게 델타 x가 되면 h가 되는 거지. 그래서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h와 a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h와 a에 관련된 식으로. 뭐냐면 그 식이 뭐죠? h 더하기 2a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1부터 4니까 1부터 1 더하기 3까지지. 그치? 그러니까 h가 3이고 a가 결정됐으니까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작은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일반적으로 저렇게 되는 걸 뭐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바로 도함수예요. 일반적인 관계. 오케이? 그래서 예제 2번을 봐보시면 fx가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일 때 x가 2부터 5까지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델타 x의 값은 얼마? 3이죠. 그래서 3하고 f5 빼기 f2 해서 나눠주면 돼요. 두 번째는 2부터 4는 2고 f4 f2. 그 다음에 2부터 3은 1이지. 1분의 f3 f2.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아니 봐봐. 2부터 5일 때고 2부터 4일 때 2부터 3일 때 다음 페이지야. 예제 2번. 거기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는 얘기면 함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도함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데리버티브라는 얘기까지 다 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게 어디선가 derive 됐다고 해서 데리버티브라고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근데 모르는 척 시침 뚝 따고 여기 안 했다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 시간에도 얘기했어. 델타 x면 델타 y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씩 강조해도 너희가 안 해오면 끝이야. 모든 거는 자기가 얼만큼 하느냐야.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부터 5, 2부터 4, 2부터 3을 앞에처럼 a와 a 플러스 h랑 관계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다 값만 넣어주면 쉽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도함수를 만드는 거 그걸 미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를 a부터 a 플러스 h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2분의 h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식이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는 2부터 5니까 h가 3이고 a가 2다. 오케이? 두 번째는 2부터 4니까 h가 2고 a는 2다. 세 번째는 2부터 3이니까 h가 1이고 a는 2다. 넣어주면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여기 보니까 2분의 3, 1 다르다 이거지. 달라진다 이거야. a가 뭐냐 h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달라지면 뭔가 변화가 생긴다. 함수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도함수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봐보시면 그래서 이걸 실제 그림에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란 그림을 그려놓고 2부터 3, 2부터 4, 2부터 5 이렇게 했더니 평균변의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게 뭐야? P, P', P2'.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림처럼 마치 살아있는 동영상처럼 생각하는 말이지. P에서 P'에서 P2'으로 P 2', 3', 4', 쫙 간단 말이야. 그럼 계속 가면 이게 처음에 여기 있던 게 여기 계속 가면서 달라진다 이거지. 응?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순간 변화율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었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하고 하면 이건 어때? 계속 다 있지, 그지? 이쪽에선 분명히 다르지만 이쪽도 올라오면 있지.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거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요 점을 딱 찍었어. 이 점하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어떤 값을 가고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점하고 여기 찍으면 어떻게 되니? 점점 오면 뭐가 돼? 이게 무한대가 돼.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안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없어. 극한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극한하면 뭔 생각이 떠올려야 돼? 승민. 극한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극한값. 아니 그거 말고 극한은 무조건 우리는 뭘 따져야 된다고? 오 마이 갓. 좌우야 좌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게 박혀야 된다니까? 극한을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 좌우를 봐라 이거야. 극한값이. 그건 진짜 정신없는 얘기야. 몇 번씩 얘기했어. 극한 그럼 뭐라고 그랬어? 좌우를 따지라고 그래. 그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극한과 연속에서도 그렇게밖에 안 나오죠. 미분으로 넘어가도 극한이야. 사실은 미분이. 적분도 극한이고. 그 극한을 물어보는 건 좌우를 보는 거. 그거부터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 이 점에서 여기 극한 막 물어보면 이쪽으로 오지, 그지? 이쪽은 이쪽으로 오지. 그럼 둘이 같으니 다르니? 달라. 다르면 어때? 있어 없어? 없어. 다르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 불능이라고 얘를 뭐라고 해? 뾰족점이라고 해. 첨점, 뾰족점. 첨자라는 건 한자를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데 이게 첨이야. 무슨 작- 뭐? 무슨 점인데요? 뾰족한 첨. 뾰족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요. 첨단 과학 다 이 첨자야. 첨이라는 게 작지, 크지. 큰 거가 작아진 거 그게 뾰족하다고. 뾰족한 첨이야 이게. 응? 첨점이라고 얘기해. 첨점. 끊어진 점, 첨점 이런 건 미분이 안 돼. 끊어진 건 왜 안 된다고? 달라서. 끊어진 건 그 점하고 이어보면 극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 응? 자, 탄젠트가 이렇게 있어. 탄젠트가 이렇게 있어. 이 점 뭔가 아무거나 찍어놨어. 여기 그냥 0이라고 정의했어.
자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되지.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래. 근데 여기랑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여기서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같은데요? 미분이 돼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이 없는 거야. 따라서 한지했더니 저기서 미분이 안 돼. 근데 더 쉽게 얘기해. 뭐 왜 안 돼? 불연속이지. 미분은 반드시 어떤 거에서 물어냐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원의 선상으로 극한 보고 연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점에서 그 날개 한번 읽어봅시다, 스님. 두 번째 읽는 것 같은데. 여기는 센스까지 없으면 참 곤란하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디를 찾니? 동영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이 방향을 따라 점점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해 방정식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무언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표현해줬다.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을 보자. 점 A를 지나는 직선 중 그림과 같이 점 A의 근방에서 곡선 Y는 fx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점의 이동이 동영상처럼 그려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뭐 이렇게 칙칙칙 그릴 수 있지만 저러면 막 그 그림이 헷갈리거든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앞에 있는 함수에서 fx가 2분의 1 x-마이너스 3x에서 2에서 2.1까지 뭐 구해보란 얘기야. 2에서 2.01까지 2에서 0.001까지 계속 이래서 2를 기준해서 x의 증분 델타 x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되고 그걸 구해봤더니 얼마가 된다?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된다. 자 거기에 식을 똑같이 써놔서 뭐라고 썼죠?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값. 응?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가니까 뭐 델타 x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이고 그래서 그걸 쭉 해보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거지. 그럼 이게 뭐냐면 2라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빌지. 다시 뭐라고? 2라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길지.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뭐라고? 미분계수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미분계수가 뭐예요? 순간변화. 접선의 기울기. 정신 차려. 어리바리 까지 말고. 응? 여기 있잖아.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그 델타 x면 델타 y에서 그 식들 나오지. 그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니까 뭐야?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는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게 어렵습니까? 서너 번 반복 기준도 어려워요?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처럼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을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극한값을 우리는 fx는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약속하고 f'2라고 나타낸다. 자, 또 한부터 좀 읽어봐. 또한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건데 뭐 하는 거지? 자, 승민 읽어봐. 또한 함수 fx가 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함수 y는 f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과 동치이다. 날개 읽어보세요. 동치는 뭐라고? 완벽히 같은 말이라는 뜻이다. 자, 그 날개 1, 2번 읽어보세요.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는 말을 보자마자 x는 이임을 눈치채야 한다. 편의상 델타 x는 h를 치하다에 생각한 것이고 앞으로도 h를 자주 활용할 것이다. 자, 박스. 그래서 1, 2, 3, 4가 다 동치야. x가 2로 갈 때 이거 아까 이건 평균 변화에서 나온 거잖아. h가 0일 때 이것도 평균 변화에서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x가 f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게 이제 그 미분 계수의 정의니까. 그다음에 f'이가 존재한다. f'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1, 2, 3, 4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2에서 미분해서 뭔가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본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2에서의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평균 변화를 써놓은 거에 극한값 구하는 게 1번, 2번이고요. 그래서 그게 존재하면 우린 뭐라고 한다?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해. 근데 자, 존재한다는 의미에 뭐가 있어? 제발. 존재한다는 의미에 뭐가 있어? 극한이잖아. 연속. 좌와 우. 극한은 무조건 좌우를 그게 제일 포인트라니까. 그러니까 2로 갈 때 2보다 큰 이뿔과 2보다 작은 이마, h가 0일 때 0뿔과 0마. 그러니까 살짝 큰 데서 오는 거, 살짝 작은 데서 오는 거 두 개 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무조건 뭐야? 좌우야, 좌우. 그게 좀 머릿속에 뼈에 새겨서 좀 봐. 좌우를 보는 거라니까. 극한은 좌우가 다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게 해결이 되면 상당히 쉬워지는 거고. 그게 기본이야. 학생의 기본은 시간에 오는 거야. 응? 하루 일찍 왔다고 다음날 또 그 TV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와야 되는 거야. 나 뒷끝이 구말리야. 미리 얘기했어. 나 쿨한 사람 아니야. 알아요. 알면서 그러면 되니? Y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그럼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맨날 미분 가능하게 따질 거냐? 아니야. 대충 함수의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함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거의 99% 미분 가능하다 보면 돼. 따라서 뭐야? 1%만 보면 돼. 미분이 안 되는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가르쳐줬잖아. 끊어진 거. 또? 뾰족한 거. 끊어진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 이미 많이 봤어. x-1은 x제곱 마이너스 1. 끊어져 있지. 그거 구멍 나 있잖아. 또 뭐 있어? 부호함수. 또 뭐 있어? 가우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R으로 나오는 게 뭐냐? 분수. 끊어질 수 있거든. 탄젠트. 끊어져 있으니까. 유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건 미적으로 넘어가 여기서 안 해. 그러니까 문과 나부랭이 되는 거야.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딱 하나에 방함수. 보고 있어도 사실이야. 이 수초에서는 뭐만 한다고? 딱 다항함수 하나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거를 다항함수를 가지고 내려니까 좀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다항함수를 가지고 적절한 평행 이동들 하고 대칭 이동하고 꺾고 막 이렇게 해서 교점들 물어보고 얘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극한값 물어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진짜 원래 모양이 그런 거를 해.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보면 귀엽지. 그래야 돼. 진짜로. 근데 너희도 같이 어려워하면 곤란한 거야. 왜냐면 이런 거야. 야, 저기 아쿠아리움이라는 데 있잖아. 아쿠아리움. 세계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만든 데가 어디냐?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 싱가포르에 세계 최초로 아쿠아리움 만들었대요. 아니 거기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요? 싱가포르 가셨어요? 정리 안 들고 가요. 정리 안 들고 가요. 뭐라고요? 정리 안 들고 가요. 멘보샤 같은 거기 가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알았어. 근데 아쿠아리움들은 전 세계 대부분 다 있어. 근데 사실은 요새 와서 드는 생각이 참 인간 못됐다. 걔들 다 거기다가 닫아놓고 막 보기는 좋아. 나도 뭐 다니면서 몇 군데 보긴 봤는데 보기는 좋은데 뭐 어디지? 거기에 있는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잖아. 돌고래랑 비슷하게 생긴 애. 험골, 가오리. 아니 무슨 벨 있잖아.
아. 걔들이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죽는 데잖아. 누가요? 그 아쿠아리움이 있으면 걔들이 많이 죽는데 그래서 걔들이 자해행위도 하고 막 그런 데도 많아. 이게 참 안타까워. 그리고 방사람도 이것도 적응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응 훈련을 충분히 해서 방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곰 같은 것도 방사를 그렇게 해주거든. 그냥 넣으면 걔들 집단 행동 못 하고 보면 흔한 얘기로 보면 너희 놀이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요 이미 형성돼 있는 집단에 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같이 있어. 얘네들 의왕고 거의 초중고 같이 쭉 있어. 근데 이 귀인중 졸업생이 하면 거기 가잖아. 사실은 은따 되는 거, 은따기. 잘 못 섞여. 사실. 응?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적응 생활을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얘들 내고 방사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시 사육사한테 오고 막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사회화 과정이야. 학습의 과정에 맞게 생각을 가는 거란 말이야. 순간 변호는 뭐라고요? 저요? 아, 생각하는 연수 갖지 말고요. A분의 FB 마이너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가. 그래서 델타 x면 델타 y, 델타 x 0으로 간다. 또는 뭐 x가 a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b 마이너스 a분의 f 마이너스 f에서 b가 a로 간다.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에서 델타 x 0으로 간다. 그것을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한다. 자,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끊어진 거, 뾰족한 거, 나눈 거. 그 가우스도 있고 보험수도 있고. 일단 그걸 알아야 돼. 그것만 나오냐고? 아 그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알아놓으라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동영상처럼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연상을 해보면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응? 그러니까 그리자 수학이라니까. 근데 왜 안 그려? 손목땡이 놔두고 뭐 그거 갖다 뭐 고급들 니네 뭐 터널 증후 생길까 그래?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들은 생겨. 옛날 엄마 지금 엄마 말고 옛날 엄마한테 빨래터에 가서 빨래했으니까 이 터널 증후이라는 게 생기거든. 이게 달아가지고 요새 엄마는 사실은 그 세탁기가 고생하잖아. 그지? 세탁기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가지. 걔는 버리잖아. 옛날 엄마는 손목을 버렸어. 그렇게 추우나 더우나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죠? 그거는 미분 가능해서 이 네 가지 동치를 확실히 외운다. 그런데 지금 외운다 안 외웠나? 안 외우잖아. 이 네 가지가 동치라는 거 안 외우잖아. 그리고 나중에 아 이거 정말 나중에 아 의미 없다니까. 재수할 때 할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안 하게끔 해줘. 오늘 배웠는데 바로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오늘이 마지막처럼 공부하라니까. 내일은 뭐 하는 날? 그냥 복습하는 날이야. 오늘이 마지막처럼 여기서 최대한 뽑아 먹어야 돼 그냥. 이게 미련한 짓이야. 왜 따로 한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최대한 뽑아 먹으라고. 하면 되겠지. 내가 얘기하잖아.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명강의를 하는데 내가 왜 먹고 살줄 수 있다고? 안 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자, 현우진 선생, 뭐 배성민, 뭐 또 누구 있지? 다른 같이 한석원, 정승재, 뭐 이다지, 이미지, 뭐 그다음에 뭐 김소연, 뭐 EBS 선생님들 쭈르륵 있고, 메가이 쭈르륵 있고, 여기 러셀에도 쭉 있고, 저기 뭐 청소에도 있고, 엄청 많아 그 선생님들. 진짜 잘해. 동영상 찍는 선생님만 기준으로 봐도 내가 전국에 한 200명 정도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생님 동영상 찍어서 올려. 응? 그 외에 또 유튜버들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 유튜버 정말 잘해. 정리 잘해. 야, 드는 생각이 야 갈수록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너희들이 있다 이거. 참 행복해. 난 좋아. 응? 제발 좀 해. 어? 제발 좀 하라고. 네이베. 내가 모토가 뭐라고? 배워서 남주자야. 배워서 남주라고. 배워서 남.
다음을 요즘 배워서 남 줄 정도만 돼. 그러면 돼. 그 지단이한테는 설명했어요. 다시 설명해. 아니 얘기하잖아. 배워서 남 줘야 돼. 배워서 남 줘야 돼. 다음을 요즘 나중에 얘기해줄게. 선생님 안 할 건데. 진환이한테 들어. 배워서 왜 남 줘야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x가 2로 갈 때 x-분 fx 마이너스 극한값이 존재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가 있다? 좌와 우가 같다. 응? 그래서 좌극한 x가 2마로 갈 때, 우극한 x가 2뿔로 갈 때 그것들이 존재한다. 그게 존재해야 돼. 존재 안 하면 없는 거잖아. 극한값이 없으니까 거기서 미분계수가 없는 거잖아. 순간면이 없는 거잖아. 접선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 델타 x면 델타 y의 극한값, b-a분의 f-fa의 극한값, h분의 fa 플러스 h-fa의 극한값.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좌우가 같으면 존재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위 개념에 암기는 기본 다음에 동치 관계를 정확히 알아둬라. 그럼 두 개 다 하나 세트로 다 아셔야 되겠죠, 그죠? 눈으로 보는 게 공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는 뭐로 한다고요? 손. 말만 하면 안 되죠. 손이 가야 돼요. 네. 초등식으로 합니다. 이거 3번 쓰세요. 좀 이따가 3번 쓰세요. 안 쓰면 뭐 지 인생인데 뭐. 여기서 나오는 평균변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도록 하자.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은 용어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써. 왜? 좌극한 우극한 썼던 거랑 비슷하게 미분계수인데 그래서 좌측에서 미분계수, 우측에서 미분계수. 그래서 미분 가능은 이 둘이 같다는 얘기고. 자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P가 A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A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리미트의 정의지. 리미트의 정의가 뭐야? 극한의 정의가 뭐야? 벌써 까먹었어요? X가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거나 같아지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승민이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동영상처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동영상처럼 여기 이렇게 얘는 동영상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뭐야? 고정된 점. 2번이 뭐야? 움직이는 점. 그래서 P에서 P 다시로 P 더블 다시 뭐 이건 뭐 P 프라임, P 더블 프라임, P 트리플 프라임, P 쿼드러플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서 P 엔터플인가? 엔터플 거야. 엔터플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를 보자. 거기서 정우. 어딘지 모르니? 저 새끼 오늘 진짜 일도 집중을 안 하네. 내가 너한테 얼만큼 100% 줘야 돼. 먹게도 놔두고 다 했으면 G가 0%로 갈 때 점 B가 깊은 한숨이 전 세계에 울린다. 여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은 한숨이 전 세계에 울린다고. X는 Y는 fx의 위를 따라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리미트의 정의에 따라 점 P는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 절대 점 A가 되지 않는다. 를 생각하면서 직선 AP가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다음 교과서 문구처럼 스스로 생각해본 후 이어지는 내용을 읽자. 그러니까 미래엔 교과서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뭐라고 써 있어요?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밑에 찌까나게 뭐라고 써 있냐? 점 P가 점 A에 가까워질 때 직선 AP가 가까워지는 직선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게 이제 교사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 보면 이게 하는 액션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을 본다.
자, 그 다음 시험을 읽어봐. 그림에서 가까워지는 직선에는 점 A에서의 접선, 이때 점 A는 접점이라 약속한다. 접선은 점 A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점 AB를 잡은 후 점 B를 점 A로 하나씩 가까이 보낼 때 직선 AB가 하나씩 가까워지는 직선. 위에 대해서 직선 AB의 움직임을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H는 0 플러스 2으로 위의 그림은 평균 변화율에 우극하는 오미분계수 리미트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그래프에서 우미분계수를 생각할 때에는 항상 두 점을 찍고 머릿속에서 동영상처럼 움직이면서 어떤 기울기에 가까워질지 생각해보면 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극하는 그 점의 좌측에서 좀 두 점 찍고 점점점 가깝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122페이지인가? 네.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미분계수 F'A는 접선의 기울기다. 점점점 그렇게 가는 거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해.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 그래서 움직이는 점 동점 P가 고정된 점 A를 향해서 천천히 계속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1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해보고, 구하면 구해질 거라는 거니까 구해지겠죠, 그죠? 요거는 해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좌미분계수는 2 플러스 h가 2 플러스가 나오고요. 우미분은 2 플러스가 나오고 좌미분은 2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좌우가 같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근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예제 2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보시라고.